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고유정인가?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컬트 스토리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많은 자료와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현 남편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특집 방송이었던 김원의 스피커라는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국내 사건의 최신 내용들을 전달하는 김원 사건 파일이라는 곳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기괴한 이야기를 다루는 오컬트 스토리에서는 고유정이 진행한 좀 기괴한 부분들, 실제로 공소장에 나왔던 자료들, 물품들을 토대로 해서 고유정의 머릿속, 즉 심리 상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 즉 범죄 심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자문까지 구했었습니다. 고유정은 정말 어떤 심리를 가지고 한 것일까요? 이 내용은 고유정 쪽에 대한 의견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 여러분과 김원 사건 파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이미 다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고유정이 계획적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서 상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복하는 거 싫어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 범죄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고유정의 심리 상태,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황으로 준비했을지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충분히 숙지하려면 당연히 고유정의 행동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범죄심리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고유정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고유정이 당시에 검색했던 기록들, 그리고 움직였던 동선, 이거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스마트폰 2대와 청주에 있던 컴퓨터였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을 검색했고, 무엇을 알아봤고, 무엇을 샀을까? 우선 고유정이 이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검색 기록 사이인데, 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던 내용, 저도 어제 여러분과 김원 사건 파일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외부 언론에서도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졸피뎀, 키즈 펜션 CCTV, 대용량 믹서기, 제주 렌트카 블랙박스, 제주 키즈 펜션 무인, 혈흔, 실버 클라우드 가판, 김장 비닐 매트, 호신용 전기 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수갑,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보도에 나왔던 많은 섞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위에 나왔던 10일부터 16일 검색량에서 실제로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알아본 본 내용도 있습니다. 즉, 지금 위에서 언급한 걸 실제로 샀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점을 포인트 하나를 잡아 놓고요. 지금부터 있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선 어떤 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지를 저희는 분류를 해볼 건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껴서 가보겠습니다. 실제 고유정은 검색했을 당시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계획적 범죄라는 프레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야겠다,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머릿속에 무엇 먼저 알아보게 될까요? 되게 당연한 심리적인 패턴입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가 방법, 하나가 장소. 일단 기본적인 메타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야겠다 하면 이 두 가지는 꼭 검색을 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이 원래부터 경험치가 있었다, 그럼 그 경험치대로 행동하면 되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도 뭐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면 뭐 충분해, 아무도 몰라 라고 한다면 검색해볼 필요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 상태라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에 나왔던 최초의 검색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겁니다. 방법을 검색해 봤다, 그리고
장소를 검색해봤다. 확인해보면 방법적으로 분류할 때는 졸피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호신용 전기 충격기, 아마 호신용 전기 충격기도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니코틴 치사량, 그리고 수갑, 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졸피뎀. 졸피뎀과 전기 충격기와 니코틴 치사량과 수갑을 모두 한 번에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졸피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 졸피뎀과 관련된 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본인도 분명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알프람을 처방받아본 경험이 있지요. 해서 졸피뎀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람을 재우는데, 잠재우는데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도 전기 충격기를 검색해봤습니다. 즉 그 키워드 그대로지요. 나옵니다. 근데 금액이 10만원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 구매했는지 아닌지 확인 불가한데 구매가 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건 없으니 말이죠. 그 다음 니코틴 치사량과 관련되어 있는 검색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니코틴 치사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건, 그리고 특히 고유정이 주장하는 전자담배에는 희석시킨 희석 니코틴이 들어가 있다. 순도를 높게 해야 되는데 이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린다, 복잡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진짜 니코틴을 구하는 건 고유정에게 또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수갑입니다. 저희도 수갑과 관련되어 있는 걸 검색해봤는데 사람을 묶기 위해서구나.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경찰들이 쓰는 그런 철제 수갑이었겠죠. 근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수갑은 대부분 장난감, 사람이 힘을 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수갑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고유정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갑은 실제로 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동용을 살 수는 없고, 니코틴 치사량은 준비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라는 단점, 그리고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 구매하는데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금액 자체적인 부분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 4가지 중에 4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전 남편이 키가 꽤 컸고 몸이 거구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졸피뎀이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고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상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검색어 중에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제주 렌트카 블랙박스, 제주 키즈 펜션 무인, 아니면 CCTV 이런 검색들, 그리고 이런 2가지 정도가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장소는 딱 검색한 게 명확합니다. 제주 렌트카의 블랙박스로 이동 동선과 더불어 제주 키즈 무인 펜션. 그럼 정확한 건 원래 1차 면접 교섭 자체가 청주에서 발생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점을 제주에다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주 렌트카의 블랙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확인해봤는데 제주 렌트카는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거의 다 안 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들어가면 추가금이 붙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자차라는 게 있죠. 그걸 들기 때문에 굳이 블랙박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이걸 아마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키즈 무인 펜션, 여러분 무인 펜션을 왜 검색했을까요? 누가 들어오면 안 되고 사람도 없어야 되는 독채 펜션이 중요합니다. CCTV까지 검색해봤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도 이어지는데 고유정이 키즈 무인 펜션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 펜션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키워드들이 또 있습니다. 몰카입니다. 즉 키즈 무인 펜션이나 무인 모텔 같은 경우에 같이 검색어가 걸리게 되면 그 내부에서 혹시 모를 카메라의 존재성,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펜션을 예약하고 이제 주인이 우리 펜션으로 갑자기 뭐 숙박 기간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독채 펜션이면 충분한 건데 사람이 없어야 되고 CCTV가 없어야 되고 고요정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신경 썼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해서 무인과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 말이죠. 심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법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 근데 소름이 돋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검색 10일부터 16일까지가 범행 준비 기간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검색어 중에 방법과 장소를 제외하고 나서 남는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키워드들을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버 클라우드 가판, 배 얘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검색은 대용량 믹서기, 혈흔, 김장 비닐 매트, 뼈 강도 뼈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자, 일반적인 사람이 누굴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방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장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빼게 나면 나머지 남는 집단 자체는 철입니다. 즉 계획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준비, 도구, 그 다음 마지막 처리까지 다 생각을 한 키워드들이라는 게 이상한 특징인 거죠.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김장 비닐 매트가 뭘까?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거든요. 김장 비닐 매트를 검색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용량 믹서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 뼈 강도, 뼈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까지 검색을 했다는 것. 바다 쓰레기를 검색하면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었던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놓고의 움직임으로 보면 정말 계획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행동이 이렇게 나오죠. 총 3가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3번째입니다. 바로 실버 클라우드 가판, 이게 배거든요. 이걸 검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왜 실버 클라우드 가판을 검색해 봤을까? 당시에 제주와 완도를 따르는 이제 고속, 어떻게 보면 쾌속선이죠. 배와 관련된 건데 그곳에서 출항하는 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케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케줄표입니다. 실버 클라우드는 새벽 아침 혹은 밤늦은 시각, 이런 시각에 대부분 운행이 됩니다. 아마 시간적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실버 클라우드 말고도 뭐 한일 블루나레, 한일 레드펄 이런 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낮 시간에 저걸 타지 왜 저걸 안 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너무 명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블루나레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페리오 같은, 즉 이런 큰 배보다는 날렵하고 작습니다. 즉 위치에 대한 동선 자체가 매우 좁고 저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낮 시간, 사람들이 많을 시간, 이동하는 그런 시간, 자신이 마음 편하게 시신을 유기하는 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실버 클라우드는 매우 큰 배입니다. 실버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당시 고유정이 확인했을 수도 있는 블로그를 저희가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배의 크기에 대한 것, 이게 가판을 검색해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그 내부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가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곳에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배는 매우 큰 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고유정의 입장일 때요, 고유정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동선상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는 분명
가판을 검색해보고 이 배를 골랐다는 이유에 또 하나의 신빙성이 있는 건 홍 씨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다, 어디다. 뭐 이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할 때 움직였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고유정은 이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했던 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실제로 구매했던 것, 방법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 중 하나, 바로 졸피뎀입니다. 졸피뎀은 실제로 구매를 했고 그 구매한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하는 동선과 관련된 것, 분명 예약을 했지요. 무인 펜션 예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갑자기 장소를 바꿨죠. 청주에서 제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 동선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볼 때 유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중에는 따로 구매한 게 없습니다. 즉 대용량 믹서기, 뭐 매트 이런 거 구매 안 했습니다. 그걸 언제 구매했을까요? 자, 이제 구매한 목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은 배를 타고 들어온 직후였던 2019년 5월 20일 자신의 전남편에게 갑작스레 자기가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나서도 마치 모른 척 뻔뻔하게 청주에서 하지 말고 제주 일정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주에서 보자, 뭘 할지는 생각해 봅시다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자를 보낸 직후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인터넷 품목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품목을 구매했던 첫 번째는 이것, 휴대용 가스 버너입니다. 자, 버너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스 구매를 안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말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구매한 건 몰카 패치입니다. 이 몰카 패치는 뭐냐면 핸드폰에 붙였을 때 적외선 감지처럼 카메라의 색깔이 바뀌고 그 안에서 뭔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곰솥, 좀 큰 건데 그 곰솥 2개입니다. 그 2개를 구매했고요. 이 곰솥은 아마 여기 있는 휴대용 버너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매합니다. 믹서기입니다. 이 믹서기는 블렌더인데요. 도깨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한 개 구매해서 무언가를 갈 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도구를 구매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음식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음식이라고 보면 뭔가 요리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품목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한 범행 준비 과정과 이어서 데리고 들어오면 말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안심 패치, 몰카를 확인해보기 위한 패치를 검색한 이유. 무인 펜션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것도 이어지면 이상해지죠. 그 다음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방법, 장소 말고 뭔가 훼손하고 유기할 문제라는 것까지 검색을 미리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과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리는 이 도구를 경우에서 두 가지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는 뭔가 요리를 위해서 했구나. 하나는 다른 용도겠구나. 물론 그런 상황이라는 추측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물품들을 제주 친정으로 배송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게 5월 20일 날 했는데 5월 25일 날 펜션을 예약해놨죠. 펜션으로 보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도착할 거니까. 해서 자신의 집, 친정집에다가 배송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입니다. 오프라인이죠. 이번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인 제주의 땡땡 마트, 제주시에 있는 마트인데 여기에 가서 자, 품목 잘 보셔야 됩니다. 유한 락스, 그리고 뭔가 펑크림, 락스 세제, 산소 표백제 4가지를 삽니다.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언가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가정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4개를 몰아서 살 만큼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샀습니다. 근데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무언가를 닦기 위한,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샀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샀다. 뭘까요? 여기 있는 걸 닦기 위해서일까요?
어느 장소를 닦기 위해서일까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욕실에서 많이 쓰는 물품들입니다. 화장실 용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과 합치면 욕실에서 혈흔이 많이 있었다. 욕실이라는 것도 미리 생각을 했단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실에서 해야겠다. 자, 어쨌든 그 이유는 나머지는 고무장갑, 핸디솔 이렇게 닦는 거 있죠. 핸디솔 아마 앞에서 얘기한 표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장백을 삽니다. 왜 이걸 샀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트는 부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버리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닦기 불편합니다. 더불어 모아서 하나로 쌓아놓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김장백은 펴놓고 붙여놓고 모아놓고 한 번에 포장해서 쌓아서 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가볍습니다. 휴대도 쉽지요. 김치를 할 계획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는 도구는 김치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때 말이죠. 본인은 김장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부탄가스 4개를 삽니다. 오프라인에서 삽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봤는데 온라인에서 부탄가스를 사게 되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인 인증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인증을 받아야 부탄가스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죠. 온라인에서 부탄가스를 사지 않았다. 오프라인에서 따로 샀다. 어느 정도 유추는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구매 품목은 비회원, 비로그를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품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지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사고 또 한 가지를 사게 됩니다. 같은 동일 칼로 추측 중입니다. 식도 1개를 구매합니다. 왜 샀을까요? 식도를 산 이유, 자기가 예약한 펜션에 칼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말이죠. 거기 있는 건 쓰기 싫어서 더러울까봐 그럼 표백제를 쓰시면 되죠. 칼을 따로 샀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물품에 대한 걸 이제 우리는 합쳐보겠습니다. 고요정이 오프라인에서 샀고 온라인에서 산 거를 이제 만나기 전에 트렁크에 다 하나로 담아놓는 상황입니다. 5월 20일 샀던 이 물품들은 트렁크에 들어있었고 5월 24일 날 친정집에 들려서 거기서 배송 온 물품을 합쳤으니 그 안엔 이 물품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 이후 5월 25일 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전 남편을 만나 또 다시 샀던 건 둘이 같이가 마트에 산 음식들, 요리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땡땡고 해장국, 땡땡고 갈비탕, 즉 편의점에서도 파는 그냥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지요. 그리고 뭐 수박과 카레에 좀 들어갈 양파, 감자 뭐 이런 것들 더 샀다 정도로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뭐 아마 전 남편이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품을 왜 샀을까?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뭐가 들어있고에 대해서 자연스러우니까. 넣어놨으니까 꺼내가야 되니까 꺼내는 부분에 대해서 나 잠깐 뭐 좀 갖고 올게. 뭐 좀 갖고 올게가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유정은 2019년 5월 27일 낮 12시 6분 펜션에 퇴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에 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버렸냐면 버너 버렸습니다. 부탄가스 4통을 버렸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부탄가스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리형 채반을 버립니다. 그리고 시트 도마라고 부르는 것도 버립니다. 총 4가지를 거기서 장소에서 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기다가 버리지 않은, 마치 태웠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는 물품들이었죠.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물품들은요, 혈흔이 직접 묻는 물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혈흔이 직접 묻는 물품과 관련되어서는 버린 게 아니고 나머지 것들만 처리 가능한 것들, 뭐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은 것들만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희는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프레임을 씌워놓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유정의 계획 범죄다. 그리고 행동을 봤을 때 방법, 장소, 그리고 나중에 유기할 법까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까지 전부 이어진 것. 갑판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고 그 이후에 이동을 해서 갖고 있는 것과 버린 것으로 분류가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방송은 사실 계획범죄라고 프레임을 정확히 씌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뇌피셜이죠. 근데 이 뇌피셜 참 이상합니다. 너무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점이 있죠.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